쉽게 말해서 내가 농협은행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농협은행 빚은 없지만 농협 카드 빚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회생 들어가면 농협은행에서 농협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카드 빚과 상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윤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청약통장 해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도 있던데요. 그래도 주택 마련을 꿈꾸는 대부분의 분들은 웬만하면 청약통장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청약통장은 보통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받을 때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청약 점수가 필요한데 이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 그다음 부양가족 수, 마지막으로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쳐서 정해집니다.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중간에 해지 없이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1점에서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청약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이 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 상담하는 분들이 회생하면은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되는지, 혹시 그렇더라도 유지하는 다른 방법 없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서 회생 신청을 하지만 나중에 면책받고 나서는 아파트 분양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회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회생 인가도 받고 청약통장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청약통장 지키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하면서 청약통장 살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빚이 많아서 개인회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통장 유지하는 게 과연 필요한 건가부터 판단을 해보세요. 특히 청약저축금을 매달 은행에 적립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변제금 내는 것도 빠듯한데 청약저축금까지 내는 게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 가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현실적으로 조만간에 분양받을 일 없다 판단되면 굳이 회생하면서 통장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도 되겠는지부터 결정을 한 다음에 다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통장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다른 빚이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빚이라는 거는 청약저축을 담보로 받은 빚도 있고 그냥 내 신용 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1,000만 원짜리 청약저축 통장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900만 원을 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신용으로 대출 5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회생이 들어가면 국민은행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 통장을 강제로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그 저축금을 담보대출이나 또는 신용대출 빚이랑 상계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통장 가입했던 그 기간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회생 들어가기 전에 청약통장 있는 은행 빚은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청약통장 있는 은행의 대출은 기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갚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일으켜서라도 그 빚을 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청약저축이 있는 그 은행 빚만 끄면 되는데 가끔 해당 그 은행 카드사랑 은행이 추심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청약저축을 해지시키고 카드사 빚이랑 상계하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데가 농협은행이랑 농협카드,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랑 기업카드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농협은행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농협은행 빚은 없지만 농협 카드 빚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회생 들어가면 농협은행에서 농협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카드 빚과 상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BC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사랑 은행이 연계가 돼 있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해당 은행에서 나온 그 BC카드에 빚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은행에서 청약저축이랑 상계 처리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에서 나온 BC카드는 그냥 국민은행 빚이다 생각하고 청약저축가 상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생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 해지 안 되려면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나온 BC카드 빚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농협,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해당 카드사 빚도 다 갚아야 청약통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상계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 받거나 또는 개시결정 받으면 더 이상 은행에서 상계를 못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생을 하더라도 금지명령 받기 전에 생긴 채권채무관계는 회생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생 신청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청약저축예금, 그 다음에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금지명령 개시결정 상관없이 은행에서 언제든지 상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회생하면서 청약통장 살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주거래 은행에다가 청약저축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 대출도 보통 거기서 받다 보니까 상계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에 대출이 많으면 회생 전에 그 빚 다 갚는다는 것도 어렵고 대환대출 하는 것도 이미 연체 시작됐거나 해서 신용이 떨어져 있으면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많은 분들이 회생하면서 통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청약통장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분들은 대출 연체되기 전에, 그리고 또 신용도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청약저축가입한 은행 빚은 어떻게든 정리하는 작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개인회생하면서 청약통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